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월덱스 분기 보고서 확인해 들어갈게요. 월덱스, 슈피긴 코리아, LG생활건강 요 세 가지. 자, 월덱스 그때라면 2023년 5월 15일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퍼가 얼마 나왔노? 5.7 월덱스. 와, 이게 그때 거 맞나? 확인이 안 되네. 하여튼 뭐 그때 거라고 치면은 5.7 나서 싸다라고 판단해서 샀네. 맞지? 싸냐에 8점 주고. 자, 그럼 뭐가 바뀌었나 한번 보자. 다시 이게 월덱스 시가 이게 맞나? 잠깐만. 이게 맞다. 월덱스가 요게 뭐 어디 들어가냐면 웨이퍼 있잖아. 반도체 웨이퍼 딩그런 거 둥그런 거. 처음에 이렇게 철괴 같은 거 있잖아. 철괴 대장간 생각해봐. 대장간 이게 뭐 어떻게 방티 같은 데다가 쇠를 막 때려가 불 막 떼뿔만 쇳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실리콘을 가져와가 철괴 같은 게 인곳이 아니고 그거 뭐고 갑자기 그게 생각 안 난다. 그 철괴 같은 거 실리콘 그 같은 거 아이씨 갑자기 생각 안 나. 그거 뭐지? 실리콘 부품 사업인 그뭐 생각 안 난다. 하여튼 그거 철개 같은 거 있잖아. 철개 같은 거 이렇게 괴로 사는 거 금괴 같이 생긴 거를 실리콘 금괴 같은 거 있거든. 실리콘 개처럼 생긴 거 그거를 이런 틀에다가 넣어. 그래서 열을 가하면 그 쇳물처럼 녹잖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식으면서 서서히 뽑아 올리면은 기둥이 만들어지잖아. 원기둥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슬라이스로 썰어버리면 그게 뭐다? 원판이 된다고. 그게 웨이퍼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반도체 그 웨이퍼에 색이잖아. 시각을 한다고. 포토를 하고 방막을 하고 확산을 하고. 그 시각 색일 때 어떤 데는 고르게 그 표면에 고르게 나가려 그러면 샤워 노즐 그거 앞에 헤드처럼 요런 샤워 헤드처럼 특수 가스 있잖아. 그거 뭐고 반도체를 깎는데 닦는데 씻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식시키는데 쓰는 가스들 특수 가스들 그런 것들이 여기를 통과하면은 고루 묻을 까이가 맞지? 그래 묻으면 요게 시간이 지나서 요 노즐이 막힐 수도 있잖아. 노즐이 막히면 그 반도체 머리카락에 수백만 분의 1, 막 수십만 분의 1, 막 이렇게 그 단위로 해야 되는데 조금 미세하게 흐트러지면은 공정률 미세화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명 주기가 뭐 1개월에서 6개월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노즐이 샤워 노즐 우리도 집에서 샤워 노즐 쓰면은 수시로 막히잖아요. 물 이상한 데 튀고 그런 것들 그런 부품들 그러니까 이 소재 사업이에요. 소재 사업. 웨이퍼를 공급하고 이런 시각 공정에 이런 부품들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 상부 전거 플라즈마도 나오기도 하고 막 고온에 뭐 핵심 부품 이런 것들 들어간다. 그래서 실리콘 에칭 공정에 쿼츠 에칭 공정 깎는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다. 자, 넘어가자. 월덱스 이건 구미 공장이고 월드 이거 이 약자 까먹었다. 이건 미국 공장에서 월덱스 구미 공장은 평균 가동률 87%, 미국 공장은 60%, 71% 이 말이고. 자, 매출 실적 실리콘 쿼츠 반도체 장비 재료 그 처음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거 웨이퍼 그게 내수 수출이 5대5 비율 쿼츠도 수출이 더 많고 내수보다. 근데 얘들이 삼성이나 이런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쫙 퍼져 있어 얘들은. 그래서 월덱스가 매력적인 거. 수출 비중이 거의 내수가 43, 수출이 57 이렇게 돼 있다. 자, 또 뭐 있노? 그리고 얘들은 환율에 수출이 많이 되니까 10% 상승하면 환율이 51억 정도를 앉아서 돈 벌어. 지금 많이 상승됐잖아. 그래서 환율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하락되면은 51%가 51억이 감소돼. 하락되면 난리 나는 거지. 이 월덱스 같은 데는. 근데 하락되겠나? 환율 지금 1330원 또 넘어갔더만. 금리도 안 올리고 환율 방어 되겠나? 환율 방어 안 된다. 나 또 짜증날 감또 미국 주식 사야 되나? 또 성질나기 시작하네. 자,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재무로 들어가면 얘들 같은 경우도 부채율이 37%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기 너무 좋아가지고 부채율 37%는 크게 볼 것도 없어. 자, 그래서 내가 또 칠해놓은 거 단기 금융상 자산이 전기에는 한 개도 없었는데 400억을 단기 금융 자산으로 설정했다. 이게 뭐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잖아요. 근데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거.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적금이나 펀드나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상품 400억짜리 넣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 돈이 있어야 넣지. 돈이 없는데 왜 넣노? 부채율도 낮은데. 맞지? 남는 돈이니까 넣었다는 소리지. 넘어가고. 이익잉여금 1,400억에서 1,700억. 얘들도 한 300억씩 쌓인다는 소리지. 자, 원가는 얘들이 69.9% 70%가 원가야. 70%가 원가가 조금 마이는 아니고 뭐 석유를 원가로 하는 국도화학이나 이런 석유를 화학으로 하는 석유를 원재료로 하는 회사들은 원가가 97% 95% 이래. 석유 값을 자기들이 좌지우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얘들은 원가가 70%니까 뭐 걔들보단 괜찮다 맞지? 그래서 판관비만 줄이면 영업이익이 확 올라가겠다. 그래서 원가가 69.9% 70%고 판관비가 얼마고? 아, 판관비가 6.4%네. 그러면 70% 플러스 66.4% 하면 76%가 원가 플러스 판관비니까 그 나머지 100%에서 빼면은 영업이익이 이게 왜 이래 되지? 왜 10%밖에 안 되지? 잘못 적었다 이거. 잘못 적었다. 잠깐만. 잘못 적었다. 374 나누기 1592는 23%인데 숫자 잘못 적었다. 아, 실수했네. 아, 참내 바로 찾아낸다 맞지? 근데 뭐 보고 이래 적었다가 실수했지? 23.4 23.4%. 자, 다시 실수했으니까 다시 하자. 쭉 넘어가면 23.4. 아이고. 23.4 23.4 이렇게 다시 아까 전에 했던 대로 들어가면 어디고? 여지. 여다 여 맞지? 아니네. 더 와야 되네. 맞지? 자, 그럼 일단 가보자. 여기다 여기 아닌데. 아이 나이 참. 여기네 23.4 맞네. 아까 전에 이게 확대하니까 맞지? 머리 나쁘다. 자, 영업이익이 23%가 나오는 거야. 뭐다? 원가가 70% 들어갔고 판관비가 6.4% 판관비에서 고정비에서 좀 줄였더니 영업이익이 23% 영업이익이 23%는 큰 거다 맞지? 100개 중에 20개가 남는다는 거니까. 그러고 법인세 떼고 하니까 순이익이 20% 나왔다. EPS 1947원 나왔는데 곱하기 2를 하면 1년치가 나오고 지금 주가 얼마지? 27,000원 나누기 3,894원 하니까 퍼가 6.9가 나온다고. 와, 퍼가 7? 아직까지 월덱스 괜찮다. 그래서 이거 실적 발표 나오고 월덱스 갑자기 7% 8% 상승하다 장 마감에 조금 떨어지긴 했던데 아직까지 월덱스 괜찮다 맞지? 7%밖에 안 되니까 수출 이마이마이 하는데 그리고 반도체 연관돼 있고 소재 사업이고 반도체 월덱스는 매력적이다 아직까지. 당기순이익 191억 들어왔고 배당 9억 9천 났고 당기순이익 321억 들어왔고 배당 8억 냈고 영업이익 500억, 영업활동 현금으로 500억, 투자활동 현금으로 461억인데 어디 투자했는 거 보니까 다 돈놀이지. 유형자산 요거 59억치, 돈놀이 한데 397억, 돈놀이 한데 유형자산 요거 59억이다. 재무활동 20억 어디 썼는 거 보니까 단기 차입금 상환 115억, 현금 유출액 단기 차입금 상환하는데 115억. 그리고 배당금 8억 뭐 이런 것들 돈 갚는데 115억 정도 썼다잉. 그리고 유형자산 요번에 61억치 샀던 거 유형자산이 61억 증가했다는 소리지. 자, 무형자산은 5,700만원. 기타 수익에 자비익이 22억 들어왔어. 월덱스 실리콘 인곳을 그래 인곳이라 그런다. 이거 철괴 같은 걸 인곳이라 그래. 나 인곳은 이게 인곳 맞지? 맞겠다. 자비익이 22억 뭘 팔아서 이거 자비익이 22억이나 들어오지. 하여튼 자비익이 22억이나 들어왔다. 와, 대박. 20박스 팔으라 해야 되나? 쇳덩어리 팔아야 되나? 이자 비용이 10억 나갔고 10억 나가면 많어. 이자 수익이 9억인데 또이네. 이자 비용 많이 나갔네. 작년에는 6억 나왔는데
원래는 1억 이자 수익이 의외로 적네 얘들은. 자, 또 넘어가고 지역 한국 매출이 671억, 한국 매출은 전반기 상승, 중국 매출 426억 전반기보다 3배 상승, 미국 매출 229억에서 218억 감소, 일본 매출 73억에서 62억 감소, 기타 165억에서 214억 증가. 그러니까 얘들은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기타 다 올라가. 근데 야, 중국 매출이 상승할 줄이야. 중국에서 알게 모르게 한국의 물건들을 수입하는데 웬만하면 우리들이 딴 데서 구할 수 없는 거, 정말 필요한 거 말고는 웬만하면 자체 해결하든지 다른 데서 구하도록 해라라는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것들을 잘 안 사 쓰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박살났잖아. 중국 무역 수지 박살났거든. 그것도 문재인 탓하대. 윤석열 탓이지. 중국 매출, 근데 월덱스는 중국 매출이 상승했네. 그럼 다른 말로 월덱스의 제품이 중국에서 비교군이 없다는 소리지.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는 소린 게네. 아직까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매출은 1592억. 또 뭐 있노? 배당 넘어가면 얘들은 5년 평균 배당이 0.6%, 높은 건 아니다 맞지? 0.6%, 없는 것보단 낮지만 0.6%가 뭐고. 매출 채권은 1.8% 충당률을 설정해놨다. 그리고 재고 자산은 뭐 의미 있나 없고 넘어가고. 배종식 대표 24년 근무, 배기화 배영수 아들 특수관계인 10년 7년씩 근무했다. 또 뭐 있노? 그리고 직원은 318명이고 4.6년 구미 있거든. 여기 있다. 출자금은 356억 정도 출자를 했다. 이코룸이라고 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가 하는데 요만 적자고 여기도 적자네. 요 적자했던 적이 없었는데 여기는 계속 적자더라고. 뭐 이렇게 요거 뭐더라 하여튼 만드는 35억 매출 올라가 수량이 35억 매출은 안 나왔네. 하여튼 요 이코노미가 돈은 까먹고 있는데 전체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자회사가 좀 까먹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의미 없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시총 3,700억이었는데 지금 4,500억 상승했다 맞지? 외국인 4.7%였는데 8% 2배 상승했네. 우와. 부채율 39%에서 37% 감소했고 자본 2,000억에서 2,100억으로 증가. 원가 70% 나오던 게 69.9%, 원가 조금 감소시켰고, 판관비 6.4%, 판관비 6.4%, 영업이익 22% 나오던 걸 23%로 올렸고, 자, 순이익 20% 나오는 거, 순이익 20% 별차였고, 퍼가 5.7, 퍼가 6.9, 퍼도 상승했다, 맞지? 근데 5.7이면 좋았는데, 6.9도, 퍼도 7도, 내수 위주의 회사가 아니니까, 맞지?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보면은 가동률 월덱스 87%, 그 전에도 가동률 86% 별 차이였고, 자 연구비는 한 21%씩 쓰는 회사고, 직원 318명, 평균 근속 4.65년, 중국 매출 전반기보다 상승, 한국 매출도 전반기보다 상승, 미국 매출은 감소, 일본 매출 감소, 기타 매출 증가. 총합 증가. 그러니까 중국, 한국, 기타가 전반기보다 상승했다. 수출이 57대 43 비율로 수출이 더 높은 회사. 그러니까 얘들은 삼성이나 SK만 보고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투자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지고 싶은 거에 반도체 웨이퍼 에칭 공정에 쓰이는 소재인데, 반도체를 만들 때 뭐 시스템 반도체건 메모리 반도체건 무조건 처음에 그냥 웨이퍼판에서 만드는 거는 무조건 출발점이니까 월덱스 99.9999999 이런 걸 막 만들거든 얘들. 그래가지고 얘들은 시총 2천, 근데 2천억 미만일 때 들어갔었거든. 그때 100만 원치밖에 안 샀는데 시총 2천억 미만일 때,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맞지? 못 들랐지 그때는. 그래가 최근에 그 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때 한 얼마 좀 태워가지고 지금 좀 있는데, 이거 좀 더 태워야 되겠다 맞지? 월덱스 괜찮다. 아직까지 괜찮다. 아직까지 여력 있다. 월덱스는 여기까지. 자, 슈피겐코리아 보자. 슈피겐코리아는 21년도에 시총 2,500억 대 공부했고, 22년 3월에 2,800억 증가했네. 22년 8월에 2,300억 또 감소했고,
2022년 8월에는 시초 또 2,100억으로 됐어. 우하향돼 있다 맞지? 그리고 이것도 휴대폰 껍데기 그때만 내 공부할 때 하더라도 휴대폰 껍데기 팔아서 3,8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 휴대폰 아까 전에 뭐고 게임 팔아가 W게임즈 2,800억 매출 올렸잖아. 반기에. 얘는 휴대폰 껍데기 팔아가 껍데기만 팔아도 2,800억 3,800억 매출 올렸던 회사였거든. 21년도에. 케이스 팔아가지고 22년 8월에 1,000억 매출 올렸으니까 요거는 23년 8월이 1분기 거니까 2,000억 올렸나? 요건 1년치일 거라 3,800억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어떻게 했는지. 슈피겐 인베스터 릴레이션 IR 자료 슈피겐 마크지. 이게 슈피겐 깔끔하다. 슈피겐 이런 케이스. 자 넘어가자. 매출 우상향 중 18년, 19년, 20년, 21년 우상향 하고 있지. 코로나라도 살아가고 있다.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10%대. 당기 순이익은 줄었다 하더라도 까먹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으니까 이건 까먹을 수가 없잖아 얘들. 그리고 매출액 상승, 영업이익 이렇게 돼 있는 거 넘어가고 채널별 매출액 B2C, B2B, B2C 얘들은 장점이 B2C가 있어가지고 기업한테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바로 아마존이나 이런 데 파는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 김대성 대표 맞지? 김대성 대표 뉴스 링크 꼽아놨는데 뉴스 링크를 보면은 김대성 대표 어딨노? 참고요. 김대성 대표 지속성장의 힘. 이 사람이 김대성 대표거든. 김대영이네. 김대영. 처음에 휴대폰을 영업을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깨져버린 기라. 그래가 아이고 씨 너무 비싸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요거를 어떻게 안 깨지게 할 수 없지 하면서 필름 몇 개 붙이다가 그래 댕기 괜찮아가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서 금형을 만들어서 팔면 어떡할까 했는 게 그게 이제 출발선이 됐다 카대. 그래 출발하다가 미국에 출장 갔다가 아마존이 좀 하길래 내가 클 길은 저기밖에 없겠다 싶어서 아마존에 이제 납품을 바로 받아주진 않잖아 맞지? 받아준다 하더라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후기 이런 거 사용기 이런 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발전시켜서 커진 게 지금 슈피겐 코리아는 거지. 아이폰 10 발표 행사에서 무선 충전 기능을 소개하면서 다른 브랜드 무선 충전기와도 호환되는 것을 증명했어. X3. 그래서 슈피겐이라는 그 메이커를 쫙 올렸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땅에 헤딩해서 만들어낸 거야. 처음에 맨땅에 헤딩한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봐봐. 2000년대 휴대폰을 사자마자 떨어뜨려서 똑같은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필름을 여러 장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요거를 이제 금연기기 뭐 몇백만 하잖아요. 그 투자해가 좀 하다가 좀 또 괜찮으니까 딱 거기서 실패해 볼 수 있는데 자기는 영업을 발품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인터넷 아마존 이런 데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또 성공해서 쭉쭉쭉쭉쭉쭉 지금의 이 회사까지 쭉 커진 거야. 자 다시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거는 따로 보기도 하고 채널별 매출 비중 B2C 그래서 소비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역별 노란 게 북미거든. 북미 매출액이 10억이야. 10억, 100억, 330억. 유럽은 북미 이게 북미지. 보라색. 이 주황색. 이거 치울까? 북미 요래 됐지.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북미가 제일 높고 그리고 유럽과 북미에서는 알아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유럽 북미에서 알아준다는 소리가 선진국은 짝퉁 이런 거 잘 안 쓰잖아. 그 문화. 아이씨 난 짝퉁 쓰는데 다이소 거 쓰는데 나는 뭐 그냥 휴대폰 케이스 아니면은 당근에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쓰기 때문에 새 거를 못 쓰겠다. 왜 새 거는 당근에 중고나 뭐 똑같은데 그냥 쓰면 되지. 내 거라 생각하고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라 가지고 새 거를 내가 사본 적이 없다. 사면은 제일 싼 거. 중고 휴대폰 사면은 케이스 쓰는 거 있으면 돌라 그런다. 그거 쓰면 되니까. 나갔던 사람도 있지만 나갔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은 라이센스 뭐 지적 재산권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짝퉁 이런 거 안 쓰고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좀 브랜드 있는 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거, 좀 이렇게 좀 가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한다는 거는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좀 더 비싸게 팔아도 된다는 소리잖아, 맞지? 아직까지 그러진 않지만 그러고 보호 필름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다. 케이스 매출도 성장하지만 보호필름, 노란 게 보호필름이거든. 보호필름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보호필름은 어디 들어가겠노? 휴대폰 보호필름도 있지만 요즘은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컴퓨터 뭐 노트북 이런 거 있잖아. 좀 비싸잖아요 요즘. 그럼 보호필름 붙인다니까. 일반 사람도 안 붙이지. 나도 안 붙이는데 붙인다니까. 내 이거 중고로 아이패드 샀는데 이거 보호필름 붙어있다. 안 띈다. 붙어있는 거 굳이 말로 띄노. 그런 식으로. 근데 한 장에 뭐 몇천 원씩 몇만 원씩 하는데 이게 재료 얼마 들어가겠노? 얼마 안 들어간다 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조사별 매출. 삼성이나 애플에 비중하는 거 애플이 더 많지. 애플에 더 많다. 비용이 나가는 게 수수료로 많이 나간다. 이게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수수료 이런 거 많이 띠가잖아, 맞지? 자, 여기 재무제표 들어가면 19년 4월에 슈티겐 뷰티를 설립했다. 이제 화장품 쪽으로 돈은 모아놨고 화장품 쪽으로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고 있는 찰나에 걸린 거지. 슈티겐 뷰티.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슈티겐 뷰티로 소독약, 손 세정제 이런 걸로 확 팔거든. 떼돈 번단 말이야. 그리고 적자. 코로나 끝나고는 적자. 슈피겐 뷰티. 근데 20년대에 만든 것도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만들었잖아, 맞지? 괜찮았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적자야. 근데 히트 상품 하나 나오면 또 괜찮은 거고. 15년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이거 휴대폰 껍데기 이거 3천억씩 4천억씩 매출 올리는 껍데기 이게 뭘까? 근데 당근에 보면 KT파이라고 비싼 휴대폰 껍데기 있거든. 뭐 특별하게 디자인도 별로 없더만 7만 원씩에 껍데기 9만 원씩 한다니까. 휴대폰 껍데기 중고가 막 4만 원씩 한다니까. KT파이. 그거는 브랜드 파워 그거거든. 슈피겐도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좀 상위 레벨급 좀 알아주는 레벨이라는 거지. 많이 팔리는 52개국에 5천만 명 이상의 충성 고객 샀던 사람은 또 쓰는. 그리고 신규 폰 나오면 거기 이제 바로 또 뭐 유튜버들 하잖아. 슈피겐 거 요번에 끼워봤습니다. 뭐 이렇게 테스트 하잖아. 그런 식으로. 브랜드가 이런 폰 껍데기 이런 거에는 좌지우지를 하니까 얘들은 브랜드 파워를 믿고 어찌 보면 투자를 해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는. 모르겠다 그는. 자, 케이스가 60% 비중을 차지하고 보호필름이 22%, 기타가 16%, 기타가 엄청 올랐다. 기타에 충전기, 모바일 주변기기, 음향기기, 차량용품 이런 게 있거든. 슈피겐 뭐 이런 거 있는 거지만 내 또 홈페이지 또 보여줄게. 홈페이지 보면은 넘어가자. 그거 말고 슈피겐 요거 창고 요번에 물류센터를 돈 주고 샀는 건데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얘들이 난 물류센터 휴대폰 껍데기 물류센터를 왜 만드나 했더니 휴대폰 껍데기 물류센터 저거 거를 물류센터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이거 창고 세이브 솔루션 자기들이 이렇게 쿠팡처럼 물류 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 입점시키면 그 우리들이 배송하는 게 아니고 물건 싹싹 정리해가 배달해 주는 거 해주는 거 택배 발송 화물 배송까지 다 해줄게 이런 거 처음에 물류 대행을 계약하고 입고를 해놓으면 그 넓은 창고에 그럼 그 보관 재고 관리하고 출고 지시하고 검수 포장해서 출고해 주는 까지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류 창고를 뭐 이렇게 물건은 좋은데 물류 창고하고 이런 걸 만들기 싫으면 우리한테 수수료 줘.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걸 하거든. 벌써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입점되어 있는 게 뭐 그라펜, 게이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서비스. 요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창고형 세이브, 누적 계약 업체 67개. 아까 전에 봤던 거지. 창고 세이브, 자동화 설비 뭐 이렇게 돼 있거든. 다시 요거 회사 소개. 요게 지금 슈피겐 요 이마이 넓은 거. 여기서 이까지 한 100m 넘어. 이거 엄청 차가 요만하단 말이야. 차가 박스 요만하다. 긴 차가 요만하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도로 보니까 100m라고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브랜드 미션, 브랜드 전문성. 이거 뭐고 이거? 이게 엄청 넓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이까지 이만큼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차가 들어가고 물건을 쌓아놓잖아. 그러면 여기 걸 가져와가 사람들이 검수를 하는 게 여기 봐봐 적혀 있잖아요. 수량 몇 개 있다, 무슨 물건이다 이런 거. 슈피겐 제들 거도 있지만
저들 거 아닌 것도 갖다 놓는단 말이야. 지금 슈피겐 거잖아. 지금 이거 슈피겐 거 아니잖아. 슈피겐 거가 슈피겐이네. 자 넘어가자. 요 봐봐. 요 인천에 인천광역시 여기가 카카오 여기 요 1cm 정도가 100m거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는 소리야. 여기서 여기까지 100m, 200m 가까이 되는 거야. 200에 100. 엄청 넓은 거지. 와, 이만큼 넓은 거를 만들어놨다. 창고 세이버라고, 창고 세이버 솔루션이라고, 슈피겐이 창고 관리 시스템, 간편 견적 이런 것들 누르면은 아이디 입력하라고 나와. 이거 내가 이거 왜 들어갔는지는 기타 매출로 이런 게 잡힐 거란 말이지. 이제 차량 용품 등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홈페이지가 왜 안 들어가지지? 참. 홈페이지 그거 들어가면 아주 좋은데. 홈페이지 내다 들어갈게. 슈피겐 코리아 말고 슈피겐 코리아. 여기 있다. 슈피겐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US 사이트에 온라인 샵 US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어로 돼 있거든. 별 몇 개 받은 것도 다 나와. 이렇게 나와 있잖아. 파워, 차지, 파워, USB, 충전기 누르잖아. 그러면 여기 별 4개짜리, 5개짜리 이런 것도 막 있다니까. 54불 막 이런 식으로 팔고 있어. 아마존에 혹은 홈페이지에 별 5개짜리 이런 거 리뷰 있고 이런 거 별 5개, 50개 막 32개 막. 이건 홈페이지고 아마존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게 풍성하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 요런 게 있고 지금 시스놀로지 요런 것도 있고 얘들 그거 브랜드 그리고 시릴 요런 디자인도 있고 슈피겐이 흡수했던 것들 돈 벌어가지고 흡수했던 것들 요런 디자인도 있고 또 어딨노 이거는 넘어가고 그러고 기어락 좀 뭔가 이렇게 액티브한 뭐 이런 거를 또 취급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액션캠 하면 고프로 생각하잖아. 액션캠 하면 그게 브랜드 가치라고. 액션캠 하면 뭐 이렇게 미원 그거 뭐 조미료 하면 미원이잖아. 그냥 다시다 미원 그냥 고유명사처럼 딱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브랜드의 가치라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슈피겐을 내가 이거 왜 팔았지. 하여튼 다시 이제 넘어가면 케이스 보통 한 15,000원 하는 게 17,000원하고 18,000원씩 한다. 보통 케이스 이렇게 있고 생산 비율이 직접 생산하는 건 1% 미만이고 케이스 부분은 100% 외주 생산한다. 요번에 그 유형자선 샀는 게 192억치 샀다. 작년에는 325억치, 저작년에는 329억치, 22년도에는 329억치, 21년도에는 13억치 이렇게 샀다. 매출 케이스가 60억, 그 중에 수출이 95%, 보호필름 22%인데 그 중에 수출이 93%, 기타 16%인데 그 중에 수출이 87%. 얘들은 뭐다? 수출이다. 거의 93대 7 비율의 수출이다. 수출이 93%다. 그러면 얘들은 그냥 달러를 그냥 벌어오는 거지, 맞지? 회사 물류센터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 주요 매출처 국내,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 다까지는 봤잖아, 맞지? 유럽 매출과 북미 매출이 78%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지. 중국하고 인도 이런 거 터져버리면 매출 터져버리면 폭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그래서 2분기인데 1900억 매출 1900억 22년도에 4400억 4000억 매출 올린다고 휴대폰 껍데기 팔아가. 야 이것도 박살난다 맞지. 자 그리고 요거는 옛날 본서 사옥 살 때 470억 주고 샀고 요거 물류창고 정린통산 하는 거 193억 주고 샀고 막 이런 것들. 자 재무제표 이제 또 들어가면 자 유동 비율 이 부채율 9.5%이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안 보고 유보율이 10,000%. 돈 졸라 쌓아놨어 이거. 10,000% 넘어가고. 자 유형자산 929억인데 1117억.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건데 한 100억 이상이 증가한 거잖아 맞지. 110억 100억 180억 정도 증가했네. 샀다라는 거지. 자 원가가 얘들이 33%. 원가 엄청 안 들어가지. 제작도 외주에 준다 그랬잖아 맞지. 그게 원가잖아. 원가 30%. 그러니까 재료가 얼마 안 들어. 실리콘 뭐 그런 만드는 거 재료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는 소리지. 거기서 이제 판관비 얼마 나오노. 판관비 안 적어놨네. 판관비를 안 적어놨네. 아이 나 참말로 또 실수를 했네. 또 적으면 되지. 자 판관비 또 적어보자. 판관비 1176억 1176억은 얼마고?
1176억 나누기 1997197은 판관비가 58% 차지한다. 58.8%. 그리고 전반기는 얼마고? 판관비 1088억. 이렇게 복사. 또 뒤에도 또 넣어야 되겠나 어째? 이거 아이카노 붙여넣기. 자, 다시 이것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판관비 없을까 이가? 판관비 맞지? 아이 참 이거 또 이 손이 많이 가네 맞지? 자 이렇게 딱 하자. 다시 들어가가. 또 몇 페이지지? 또 찾아가야 되잖아. 아이 참 이마이 머리가 나쁜 게네. 자 그래도 빨리빨리 하면 되지. 자 됐다. 자 판관비 요거 똑같은 기니까 됐다. 맞지? 자 판관비가 원가가 아까 전에 30% 정도 들어갔지. 30%에 판관비가 58%. 합치니까 영업이익이 9.6% 정도밖에 안 나오네. 판관비 고정비가 많이 나온다 맞지? 그러면 이거는 매출을 많이 올리면은 그거 영업이익이 상승될 수 있겠다. 지금보다 매출 더 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9.6% 영업이익 9.6%면 나쁜 건 아니다 맞지? 자 기타 수익 금융수익 168억 들어왔고 부채율이 낮으니까 금융수익으로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 금융자산 수익이 엄청나게 높게 들어온다는 소리지. 자 순이익 13% EPS 4,500원 나왔는데 1년 예상 계산하니까 9,000원 9,000원을 34,000원에 9,000원을 나누니까 퍼가 3.7이 뭐고. 와 수출이 93%인 회사인데 이건 너무 싸다. 안 그렇나? 짜증납니다. 자 자본으로 한번 가보면 당기순이익 140억 쌓이고 배당금 50억 지급했고 당기순이익 270억 쌓이고 배당금 33억 지급했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252억 투자 어디에 투자했는 거니까 돈 사는데 뭐 금융상품 사는데 320억 금융자산 사는데 또 46억 유형자산 192억 아까 전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11억 요게 찐투자지. 요것도 그냥 돈이 남아도니까 투자한 거 돈놀이해서 투자한 거. 그럼 요건 돈놀이해서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게 기타 수익이나 금융 수익으로 잡힌다는 소리야. 재무활동 현금으로 21억 리스 부채 상환하는데 썼다 21억 기말 현금성 자산은 66억이다. 666억이다. 또 뭐 있나? 쉽게 부티는 적자 내고 있다. 코로나 때는 손세정제 팔아가 떼돈 벌었는데 기타 자산을 내가 왜 칠해놨지? 패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상가 구원가 측정 금융자산 단기 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이렇게 해서 780억치 있고 총 1700억치 금융자산들이 이만큼 있는 거야. 이제 돈이 남아도니까 이제 그게 지분증권으로 있기도 하고 수익증권으로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아이고 남아돈다이. 그러고 뭐 그렇게 어디 뭐 투자를 했는데 얼마의 지분 나오고 하는 건데 얘들은 뭐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뭐 크게 볼 건 없고. 자 관계 기업은 또 투자를 하는 거 프리미어 시즌4 유한회사 뭐 게이즈 어셈블 뷰티 몰류 이런 데도 투자를 했다. 얼마야 투자 81억 투자했는데 지금 66억이 됐다. 까먹고 있지. 자, 유형자산은 192억 전반기에는 325억 물류회사 그거 만든다고. 무형자산은 11억 썼다. 전반기에는 2억 3천. 판관비의 급여가 150억에서 195억으로 확 올랐지. 40억. 복리후생비 22억으로 올랐고 소모품비 7억에서 31억. 야 소모품이 31억. 이게 물류창고가 가동되면서 물류창고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확 올랐나? 하여튼 싹 올랐고. 금융수익 이자 수익은 24억 들어왔어. 이자 수익 이자로서는 얼마 안 들었네.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은 뭐 이렇다 치더라도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 아까 전에 돈놀이 했던 거 많아놨잖아. 그걸 평가했더니만 47억 처분은 700만원밖에 안 했어. 처분해서 700만원 그리고 처분해서 4억 700만원 정도 4억 1500만원 정도가 처분해서 수익이 얻은 거고 배당금은 7억 들어왔고 총 168억 덩어리가 제일 큰 거는 평가이익
아직 팔진 않았지만 평가해보니까 47억이 벌었네요. 이런 거지. 자, 그럼 나간 비용은 이자 비용은 봐라. 이자 들어온 게 24억인데 나간 돈이 6,300만 원. 이자 6,300만 원 줬다고. 나머지는 이거는 외환에 관련된 나가는 비용이니까 무시하고 그래도 64억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가 높으면 이자 비용이 막 반대로 될 거 아니야. 이게 6,300만 원이고 24억이고 들어오는 비용이 뭐 이게 6,300만 원이고 이자 수익이 6천만 원이고 그거 뭐 나가는 비용이 23억이면 얘들 순이익이 만약에 30억인 회사라면 순이익이 7억으로 떨어지고 만약에 순이익이 20억인 회사라면 적자 되는 거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채율은 이게 그 유동성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투자 내역 패스. 자, 비용 성격 부분 아까 봤던 거니까 패스. 영업 부분 아시아 매출 국내 매출 하락, 아시아 매출 증가, 유럽 매출 증가, 북미 매출 증가, 기타 매출 증가. 이렇게. 자, 환율 여기도 10% 상승하면 157억이 아까 전에 월덱스는 51억인가? 월덱스 50몇 억인가 그렇게 상승했잖아. 근데 얘들은 157억이 왔다 갔다 해. 환율 그 뭐 10% 상승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환율이 하락하겠나? 하락할 수가 없지.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일단 2%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하락시킬 거야? 물가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있겠나? 못 올린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맞겠지? 미국 주식 사야 되나? 아 짜증나네 갑자기 또. 자, 또 계약 금액 이거 아까 450억 7월에 800만 300 계약금 40억을 지급했다. 자산 토지 및 건물 취득 계약을 했다. 450짜리 40억을 줬다. 재무제표 배당을 가보면은 9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었고 평균 배당은 2%다. 나쁘진 않다 맞지? 2%면 나쁘진 않지. 나쁘진 않다. 조금 더 줬어도 좋겠는데 아니면 분기 배당으로 바꿔줬든지. 근데 이 슈피게인은 왜 이래 이렇게 욕만 하지?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은 9.7%, 6.2%, 4.6%. 돈 안 주고 띵가 묻는 것들이 많네 맞지? 자, 재고 넘어가고 임원들 21년에 들어온 감사위원장 1명, 그리고 23년에 들어온 감사위원 외국 변호사 1명, 그리고 영어로 됐네. 자, 또 직원은 428명이고 3.8년이 평균 근속 근무다. 슈피겐 코리아가 450억짜리 이게 830이면 270, 250평 250 3.3이니까 830 나누기 3.3은 250평짜리 대지 면적인데 와 450억이 나나 얼만데? 그럼 450억 나누기 40, 50 나누기 220억 평당 2억이가 220억 아니 모르겠다. 계산할 필요 없다 맞지? 자, 요거는 출자금은 309억 정도 출자를 했다. 자, 또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8월 8일 날 시총 2,100억이었는데 지금 2,200억 뭐 별 차이 없고 그때 퍼가 4 나왔는데 지금도 퍼가 3.7 너무 싸다. 맞지? 국내 매출은 아시아 매출은 증가, 유럽 매출도 증가, 북미 매출도 증가, 기타 매출도 증가, 전체도 증가. 평균 배당 2.4, 424명 평균 근속이 3.9년, 출자금은 309억인 회사, 케이스가 60%, 보호 필름이 22%, 기타가 16.4%인 회사, 수출이 93%인 회사. 가지고 싶은가에 너무 싸니까에 10점을 줬거든. 와, 이거는 경영자의 5점, 요거는 5점을 더 줘도 될 것 같다. 너무 싸니까 너무 싼 게 싸도 문제가. 그러면 싸도 문제면 사업이 발전 가능성이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브랜드화되면 그러니까 보호 필름 없이 휴대폰 쓸 수 있겠냐고. 노트북 비싼 거,
혹은 웨어러블 혹은 뭐 여러 가지 이것들 전기차에 보호필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또 그것도 소모품이잖아. 또 시간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 인구들이 또 많잖아. 또 폰도 많이 쓰고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 중국 인구, 인도 인구 쓴다 생각해봐라. 그건 아직까지 비싼 거 안 쓸 수는 있겠지만 유럽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유럽하고 미국 매출이 78% 선진국에서 잘 먹히는 그러면 이 브랜드 파워라는 거는 무시 못하니까 요거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생각해봐야 겠다 맞지? 너무 싸다. 그리고 아까 전에 쿠팡이라는 물류센터 그것도 하고 얘들이 의외로 그런 것들도 하고 막 웨어러블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물류 창고 그거 해가지고 지금 엄청 넓은데 그 물류 다 만들어놨잖아. 거기서 이제 수수료 받는 그런 매출도 올라올 거 아니야. 야 이거 쇼핑 코리아 다시 시작해봐야 되는 시총 2,6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1년 예상 매출이 4천억이 넘는데 야 일단 쇼핑에는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LG 생활건강 최근에 공부할 때 얼마였노? 7월 21일 날 공부할 때 퍼가 20 나왔다. 그때 차석용 이사가 이제 바뀌었고 이정혜 대표가 맡아서 어떻게 할지 차석용 이사가 연봉 퇴직금 한 60억 받아갔더라고. 그 퇴직금 10몇 년 근무했으니까 60억 3억씩 38, 24 1년 연봉의 10% 보통 받아가잖아요. 그 하여튼 뒤감 또 나와. 그래서 이정혜 대표가 어떻게 나갈지 매출은 어떻게 바뀔지를 보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한번 가보자. 회사 거 LG생활건강 거 분기 실적 필요 없고 자 해외 중국 매출이 23년 2분기거든. 23년 1900억에서 1800억 감소제. 중국 감소라니까. 북미 증가, 일본 감소, 기타 증가, 국내 1조 3천억에서 1조 2천억 감소. 중국이 감소되고 있다고. 중국 매출이 계속 우하향되고 있어. 중국 뭐다? 중국 모기는 윤석열이가 저 나토 가가지고 중국한테 막 해가지고 이제 감소된 거지. 뷰티 매출이 후라고 LG 생활건강의 고 하이엔드급 상품인데 그게 하나가 매출이 2조 원을 냈거든. 2조짜리라고 매출 하나가 2조짜리. 그런데 화장품 매출 전체 1조 5천억밖에 안 된다. 이제 23년 상반기 1조 4천억밖에 안 된다. 합쳐봐야 3조 되겠네 이거 1년치. 야 뷰티 화장품 하나가 2조짜리 매출이었는데 지금 이래 됐다는 거지. 아까 전에 봤던 건데 또 나오나 넘어가고 저 매출 분별 실적 이런 하이엔드 안티에이징 이게 그 1g당 10,000원짜리 하던 그 고가의 상품들 시진핑 마누라도 했다라고 하는 그 고가의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 매출 후가 55% 차지하잖아. 후가 2조의 매출을 올렸을 때도 있었다는 게 잘 나갈 때는. 근데 지금은 그래 못 나간다. 박살났다는 거지. 매출 5,400억에 홈케어 데일리 뷰티 5,400억. 그러면 뷰티는 7,800억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자 그리고 음료 4,800원. 음료가 코카콜라가 엮거든. 코카콜라 제로가 11%, 코카콜라가 45% 차지하네. 콜라 이런 거 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면 얘들은 후숨 이렇게 1조 4천억 뷰티 그리고 얘들은 포트폴리오가 세 가지 화장품, 생필품, 음료 이렇게. 음료는 여름에 많이 나가고 화장품은 일상생활에서 여름에 또 많이 나가고 뭐 코로나 팬데믹 때는 박살났지만 중국 매출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중국하고의 관계가 박살나서 떨어졌다가 얼마 전에 중국이 뭐 한국 그 단체 여행객 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13%씩 뛰었지. 짜증나 중전. 뛰어가지고 6조 7천억일 때 봤는데 7조 7천억이 돼가지고 시총이 하여튼 요거 좀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더 떨어지면 확 들어가게 맞지? 이렇게 되어 있다. 생필품은 세탁세제, 주방세제, 뭐 바디로션 이런 거 있고 음료수는 탄산음료, 비탄산 이런 거 있다. 자 또 뭐 있노? 화장품 공장 가동률 의미 없고 수주 상황 해외 매출이 얘들이 내수가 73% 해외가 27%. 요거 원래는 화장품 매출 올라갈 때는 수출이 막 좀 높았거든. 수출 뭐 비슷하든지 이래 됐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7대3 비율로 내수가 7. 그러니까 내수 회사가 돼버린 거지.
자, 23기 화장품 매출이 43%, 생필품이 19%, 음료가 지금 36%, 지금 여름이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보통 30, 30, 40,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니면은 50, 25, 50, 30, 20 이래 되든지. 코로나 때는 음료 생필품에서 이제 그거 그 소독제하고 막 이런 손세정제 이런 것들 막 나와가 여기서 매출을 꽉 올려 다른 걸 끌어올렸거든. 음료는 안 팔리니까 밖에 안 나가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아주 포트폴리오가 좋아가지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박살이 났다. 짜증난다. 크림샵 MZ 세대를 타겟하는 화장품 브랜드 더 크림샵을 65% 취득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얘들도 부채율이 34%이기 때문에 유볼 6,400%. 재무가 탄탄하지 다른 건 안 보겠다. 부채율 34%밖에 안 된다. 자, 칠해놓은 거 없네. 원가가 얘들이 45% 엄청나게 싸게 들어가지. 원가 적게 들어가지. 45%. 거기에 판관비가 45%. 판관비가 45%.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 영업이익이 8.6%가 나오는 회사. 당기 순이익이 5.5%가 나오고. 자, 그래서 주당 1778원 EPS가 나오는데 요거를 1년 예상하니까 21,556원. 지금 49만 5천원에 요거는 8월 14일 장중 기준 49만 5천원에 계산하니까 퍼가 22가 나왔다. 퍼가 더 올라갔다. 퍼가 더 올라갔다. ROE는 6.9%. 퍼가 더 올라갔으면 더 고평가라는 소리 나왔지. 순이익 2,200억 들어왔고 배당금 2,011억 냈고 순이익 1,800억 들어갔고 배당금 670억 줬고 영업활동 현금흐름 3,900억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흐름 485억 마이너스. 요 어디 투자했는 거 보니까 얘들 봐라.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금융이라고 적혀있는 게 별로 없지. 안 한다는 소리지. 유형자산 처분 이건 있는 걸 팔았는 거고 채권의 증가 유형자산 취득 요게 투자네 700억 무형자산 취득 49억. 얘들 봐봐라. 얘들은 뭐 금융상품 사고 팔고 이런 거 없잖아. 돈놀이 안 한다는 소리지. 재무활동 현금흐름 1200억인데 어디에 상환하는데 350억 리스부채 380억 배당금 970억.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8,700억이나 있다. 2,200억이 증가했다. 8,700억의 현금성 자산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있다. 자, 한국 매출 전반기하고 별 차이없고 중국 매출 하락, 일본 매출 하락, 아시아 매출 하락, 북미 매출 상승, 중남미 매출 상승, 유럽 매출 하락. 전체적으로 하락, 조금 하락했네 맞지? 중국 매출 하락하고 북미 매출만 전반기보다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네. 자, 또 뭐 있노? 무형자산 취득한 게 51억, 산업재산권 29억, 기타 무형자산은 뭐고? 보틀 에그리먼트 브랜드 가치 고객 가치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조 원이 된다. 이게 보틀이면 음료에 대한 게 브랜드 가치가 코카콜라 이런 것 포함이겠지. 그게 이제 무형자산으로 얘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1조 원의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 판매비 관리비 급여가 올랐고 기부금 얘들을 그 기타 영업 이익에 뭐 외환 차익 이런 건 들어오는 돈이고 이게 나간 돈이거든. 나간 돈이 기부금이 1분기에도 244억을 주더만 요번에는 414억 합쳐가지고 요번에 그래. 요번에 244억 줬고 244억 빼면 170억 1분기에는 170억을 그거 기부금을 주더라. 얘도 기부를 400억씩 한다. 반년인데 1년이면 한 1,000억 정도 하겠네. 작년 이맘때도 320억 했다. LG생활건강이 기부를 400억씩 한다. 반년에. 대박이네. 대박. 그 정도 줘도 된다 맞지? 성격별 분류 넘어가고 이자 수익이 108억 들어왔고 이자 비용이 95억 나왔고 부채율이 낮으니까 22년간 배당을 했고 5년 평균 배당 0.8% 0.8%가 배당금이다. 이건 좀 더 올렸으면 되는 거지. 참.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은 1%. 거의 다 맞는 소리지. 자, 또 뭐 있노? 화장품 재고. 그렇지. 화장품이 핑크로 했는 거는 줄어들었다는 소리야. 21기에 5,800억의 재고가 4,500억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재고를 줄어들면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도 떨어지는 거거든. 매출도 떨어졌는데 재고가 줄어들었다. 매출이 상승하는데 재고가 줄어들었다. 다르잖아. 매출이 상승하는데 재고가 줄어드는 거는 더 많이 팔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매출도 줄었는데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더 쌓아놓으면 안 된다. 좀 애매한데, 하여튼간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물건이 그만큼은 안 팔리니까 재고도 계속 준다. 계속 준다. 계속 줄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소리지. 급하게 뭐 요구할 때. 이게 쪼그라들었다는 소리야. 쪼그라들었다. 생필품 봐봐. 3천억, 3,500억, 3,400억 유지하고 있잖아. 음료 볼까? 음료 1,100억, 1,400억, 1,500억 상승하고 있잖아. 재고가. 음료는 왜 재고가 상승하는데? 그 말이 찾는다는 소리겠지. 그래 해석한다. 화장품이 박살났다는 소리야. 중국 매출이 박살나는 바람에. 직원은 4,400명, 13년 평균 근속이고, 차석용 고문이 11억을 받아갔는데, 급여로 6억 9천, 상여금으로 4억 6천, 퇴직금으로 60억을 받아갔다. 곽상도 아들은 50억 받아갔는데 20몇 살, 30몇 살 단. 그에 비하면 이거는 18년 근무해서 60억 받아갔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서 연봉 2억 5천에서 4억 5천 받았던 임원이 18년 근무해서 60억 받아갔다. 퇴직소득, 퇴직금을 받아갈 만하지. 18년 근무해서. 곽상도는 뭐고 짜증나 갑자기 또. 자, 코로나19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로 인한 오프라인 가맹점 감소로 인해서 올리브영이나 이런 거 있잖아. 정력난을 걷는 가맹점주와 상생 방안을 검토해서 가맹 사업 계약을 일반 물품 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맹점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맹 계약을 코로나 때문에 구매 패턴 바뀌니까 좀 서로 살기 위해서 바꿔보려고 한다, 이런 말이겠죠, 맞지? 그리고 LG HNAHUSA가 US 달러 1,700만 달러의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이 넘어가고. 그래 이제 이거 마무리 짓자 그냥. 자, 7월 21일 기준 했을 때 시총이 6조 9천억인데 이게 중국이 그거 관광객 한국한테 푼다 이 캐쁜 게 시총이 13% 뛰어버려가 7조 7천억이 돼버렸다. 상승해버렸다. 외국인은 33.73, 외국인 팔았네. 33.14. 부채율 35% 별차였고, 원가는 46%, 원가 45% 줄어들었고, 판관비는 45%, 판관비 45.5% 상승. 영업이익은 8.6%, 영업이익 8.6% 그대로. 순이익 5.7%, 순이익 5.5%. 퍼가 20배 나왔는데 요번에는 22배. 요거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다. 더 떨어지면 좀 그렇지만 기존에 160만원대 100만원대 샀던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말이지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더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버는 거에 비해서는. 평균 근속이 4,461명이고 평균 근속이 13년 평균 근속이다. 한국 매출, 중국 매출 다 떨어졌고 북미 매출만 상승했다. 중국 매출 하락, 다 하락. 얘들의 포트폴리오는 화장품, 그리고 생필품, 그리고 음료 40%, 30%, 25%. 수출 내수가 73, 수출이 27%.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회사. 아까도 말했다시피 후 하나 팔아가지고 2조 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였다니까. 화장품 후 하나가 후. 지금은 안 사지. 20배 요거 가지고 싶은가. 이거 생필품이고 차석용 이사가 있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2분기에 아직까지 탈출 그게 안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져야 기존에 팔리는 거 팔리고, 아니면 다른 북미 시장,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애매하다. 퍼가 좀 더 떨어져도 될 것 같다. 맞지? 끝!